사실 이 만화의 진짜 포인트는 스토리 뭐 이런 당시 시대 묘사 이런 게 아니에요. 작화예요. 이 만화는 그냥 작화로 시작해서 작화로 끝나는 만화인데, 저같이 미술 안 배우고 맨날 대갈치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목구비 똑같게 그리고 머리색만 다르게 표현하는 식으로 다른 인물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은 진짜 디테일한 개성을 줘가지고 그냥 봐도 구분이 가게 만들어. 이거 김가을이네, 이거 한소희네, 이렇게 구분이 가게 그려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 스토리가 망테크를 밟고 있다고 해도 그림 때문에 들어온다, 이 얘기 항상 해, 이 얘기를. 뷰티풀 분발이가 이제 완결이 됐습니다. 전역할 생각이 없었던 정수아가 이제 전역을 하면서 4월 7일부로 에피소드가 끝나고, 지금은 외전이 이제 외전이라고 해서 주인공 주변에 있던 수많은 캐릭터들, 이 캐릭터들 어디로 갔나 이런 거 외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남성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군대를 간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와디프적인 세계관에서 출발을 했고, 정수아라는 주인공 캐릭터가 훈련병부터 수경, 말하자면 병장이죠. 수경, 그리고 전역할 때까지 이 일대기를 다룬 만화인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전역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9년 동안 군복무를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군 생활을 하면은 거의 중사 몇 호봉이냐? 의무경찰에 복무 중인 정수아의 일대기였고요.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았고, 이 모든 사건을 주인공이 있었던 군복무 중인 시절 거기에 다 걸렸다는 거. 고백 사건은 뭐야? 이런 것도 사건이라고 해야 돼? 보통 사건 사고라고 하면은 뭐 기수열애, 그다음에 하극상, 폭행, 패싸움 이런 게 사건 아닌가? 고백 사건은 사건이 아닌데, 이별 사건 이런 거는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되지. 탈영 사건, 이런 게 제일 큰 거지요. 구타 사건, 하극상 이런 게 사건 사고지. 야, 근데 왜 이렇게 사건 사고 많어? 그래서 한참 저도 열심히 봤었죠 이거를. 정수아 만기전역 마지막 화 여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외전으로라고 해서 여기 민지선, 라시언, 오로라 이런 그 지나간 사람들, 이미 전역했던 선임들이잖아. 이 선임들 요즘 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외전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본 정식 스토리는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말년 복귀, 뭐 전역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항상 그러잖아. 사실 주인공은 정수하긴 한데 워낙에 그 매력적인 선임 캐릭터들이 많았어가지고, 뭐 유다이 뭐하나요, 민지선 뭐하나요, 이런 애들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주는 거죠, 뒷이야기를. 뭔가 그리고 세계관 확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들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면서 세계관이 좀 넓어지는 느낌도 있고. 근데 그건 좀 이따가. 1부, 2부가 계급별로긴 해요. 그래서 1부가 훈련병이랑 이경, 2부가 일경, 3부가 상경, 4부가 수경, 그러니까 병장, 수경에서 전역까지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게 갭이 좀 있긴 하죠. 주인공이 1, 2등병일 때, 짬찌일 때가 제일 뭔가 그 임팩트가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때가 좀 더 뭔가 스토리가 짱짱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고, 정수아가 이제 짬 먹고 나서 중대 실세로 올라가는 3, 4부 이때쯤부터는 뭔가 그 훌훌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어. 왜냐면은 주인공한테 그렇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몇 없기 때문에 뭔가 긴장이 좀 덜, 집중이 좀 덜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사실 1, 2부는 정수아가 주인공이 아니야. 민라류라고 하죠. 민지선, 라시언, 유다이, 얘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이제 메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걔네가 사실 주인공이고, 이제 새우등 터지는 역할이었죠 주인공. 거기서 조 터지면서. 그러다가 3부에 정수아가 이제 검은색 활동복 입는 그 상경 이후부터의 그때가 짬 먹고 나서 본인의 꿈을 펼치는 시기가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흐름이 됐냐면은 무개념 후임들 교육시키는 거랑 좀 짬질하던 선임들이랑 이제 갈등 봉합되는 시기. 우지영이랑 1, 2경 때는 준내 치고받고 싸우고, 상경 때까지 거의 으르렁거렸다가 1년의 사건을 겪으면서 갈등이 봉합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순탄해지거든. 원래 실제 군생활도 그렇죠. 1, 2등병 때까지 치고받고 싸우고 뭐 갈굼 먹고 이러면서 갈등 상태가 많아지다가 짬 먹고 나면은, 사이가 안 좋은 선임이라더라도 짬 먹고 나면 어느 정도 좀 풀어져. 왜냐면은 미운정이 있으니까. 그동안 1년 동안 같이 고생했다라는 미운정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감정 해소가 돼서 순탄하게 지내. 그리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때는 싸우면은 내가 손해니까 안 싸우게 되는 게 맞는데,
웹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지영이라든지 뭐 근접 기수들 많았잖아, 견제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어찌저찌 잘 풀어지면서 무난하게 가다가 이제 뭐 이동희나 임다나 같은 정신 나간 후임들 들어와가지고 사고 치고 뭐 간부들이 압박하고 막 이런 그림들이 이제 들어갔죠, 사부에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당시에 2008년도 이때쯤이었으니까 2008, 2009 그때 한참 막 시위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위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이래서 말년이 뭐 험했지만 무사히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아, 사실 이 만화의 진짜 포인트는 스토리 뭐 이런 묘사, 당시 시대 묘사 이런 게 아니에요. 작화예요. 이 만화는 그냥 작화로 시작해서 작화로 끝나는 만화인데 1부나 2부 초반 때까지만 해도 이런 그림체가 아니었거든? 이런 그림체가 아니었는데 1부 그림체는 뭔가 조금 선이 좀 가느다랗고 지금처럼 미형 느낌이 아니었어요. 류다희 정도가 굉장히 예쁘게 그려진 편이고 류다희나 뭐 마리아 이런 캐릭터들은 예쁘게 그렸는데 뭐 이렇게 다양한 비주얼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 이렇게. 근데 3, 4부 들고 나서는 다 미형 아니면은 못생긴 캐릭터야. 극단적이야. 이게 양극화가 심해져, 외모가. 1, 2부 때는 생긴 게 다 개성이 있었어. 얼굴들이 다 개성 있었는데 3, 4부 이후부터는 다 예쁘거나 다 그냥 평범하거나 너무 극단적이 돼. 그림 작가는 똑같아요. 윤성원 작가님이 그림 똑같이 하는데 사실 모든 만화는 다 그래요. 장기화 되면은 작화가 바뀌게 돼 있는데 이게 미형으로 다 바뀌었어요. 심지어 얘네 네 명도 원래 동기들이라서 생긴 게 다 개성이 물론 지금 그림체가 미형인 걸 떠나서 애초에 그림 작가님이 실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 미형이어도 이게 디테일하게 파고들면은 다 다른 개성이긴 한데 그냥 딱 봐도 다 예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1부 때는 예쁘면은 얘는 어떻게 예쁘고 쟤는 어떻게 못생겼고 얘는 어떻게 현실적이고 이렇게 막 그냥 한눈에 구분이 됐어. 근데 뭔가 3, 4부 들어서는 그냥 다 엄청 예쁘네. 물론 다 예쁜데도 구분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기도 해요. 뭔가 그 옛날 1부처럼 그 날것의 그 개성 있는 1부 때랑은 좀 표현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게 있어. 뭔가 이게 다 다양하잖아, 얼굴들이 생김새가. 뭔가 좀 현실적인 것도 있고. 눈이 대부분 다 작았어. 그리고 눈이 작았고 최아랑도 지금 이때가 신병이었을 텐데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뭔가 남성적인 선이 있는 그런 느낌. 캐릭터들의 머리카락 색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렇지. 적발 캐릭터도 있죠. 빨간 머리 캐릭터들도 있고. 짙은 청색이 이제 동기 있잖아. 박소림 짙은 청색도 있고. 근데 그냥 다 검은색으로 하면은 느낌이 안 사니까 그렇게 바뀐 거긴 하죠. 근데 1부 때는 이 정도로 막 휘황찬란하진 않았거든. 근데 3, 4부 이후부터는 좀 많이 색이 좀 많아지긴 했어. 1부 때는 갈색 정도가 맥시멈이었는데 조혜령이랑 홍세나인가? 걔네들은 진짜 적발이잖아. 좀 색이 많이 다양해졌다. 근데 이제 캐릭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넣은 거죠. 근데 사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머리색을 신경 안 쓰고 얼굴만 봐도 구분이 되긴 해서 그 정도로 잘 그린다는 거. 2부 때가 좀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주인공이 너무 무능하다. 그 다음에 무슨 거의 제5공화국이야. 계속 정치질만 해. 선임들이 뭐 민지선 류다이 라인이랑 설유라 라시언 라인 뭐 이렇게 계속 싸우잖아. 민지선 류다이 권정민, 그 다음에 설유라 라시언 그 아래 누구야 이게 박율허정인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맨날 싸워 그렇게. 그래서 2부 때 좀 뇌절이 많았는데 걔네들 전역하고 나서는 이제 해결이 되죠. 다 나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때부터 만화를 봤던 사람들이 주요 팬덤이어가지고 선임들 다 전역하니까 걔네들 다 이탈하나 했는데 3부, 4부에도 새로운 캐릭터들이 추가됐다. 실제 군 생활에서는 추가되어봤자 새로운 간부 내지는 신병들이거든. 근데 좀 독특했던 게 애초에 1소대 위주로 흘러갔기 때문에 2, 3소대가 조명받을 일이 많이 없었잖아요. 기껏해야 이제 3소대에 있는 박소림이랑 오로라 사건 이 정도만 조명이 됐다가 3, 4부 돼서 1소대에는 이제 신병 외에는 딱히 새로 들어온 뉴 페이스가 없으니까 2소대, 3소대 비중이 늘어났어. 그러면서 1, 2부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던 뉴 캐릭터들이 3소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선임격 되는 애들로 정영, 조선아 이런 애들이. 그러면서 또 새로운 인기 캐릭터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 이거는 좀 선택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1, 2부는 1소대에 몰빵하고 실제로 짬 먹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주인공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간부 아니면 타소대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면은 타소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매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얘네가 너무 일찍 나와버리면은 신선함이 없어. 정형 조선화 1경 때부터 나왔으면은 이 정도의 그 뭔가 임팩트를 못 줬을 거야. 근데 상병쯤 돼서 갑자기 근접 선임이라고 해가지고 정형 조선화 튀어나오고 뭐 소대들끼리 갈등 일으키고 이런 그 구도가 나오니까 또 신선했다. 캐릭터 소모가 아무래도 좀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부터 나오면은. 사실 급조한 캐릭터 같긴 한데 오히려 그 2소대 3소대를 좀 노출 안 시킨 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신솔도 2소대 뭐 딱히 막 묘사 안 됐다가 2소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렇게 뭐 인기가 많았던 만화인데 논란도 많았다. 군대 만화가 사실 이렇다 할 히트작이 없었어요. 군대 만화라고 기억해봐야 이제 주호민 작가님의 짬, 그 다음이 이제 노병가죠. 기안84 작가님의 그 의경 배경으로 한 만화 뭐 이 정도였는데 진짜 뷰티풀 군바리는 굉장히 독특했던 게 여자 캐릭터들이 주인공이고 군인으로 또 나온다. 군복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가정을 했는데 사실 컨셉 자체는 독특한 건 없어. 그냥 군대 만화고 그 군대를 그냥 남자를 여자로 바꾼 것일 뿐이야. 근데 임팩트가 엄청났던 거는 아무래도 저는 작화가 우수했다는 게 그게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저만 해도 윤성원 작가님이 그린 게 아니었으면 안 봤을 것 같거든. 물론 1부까지는 윤성원 작가님 아니어도 재밌게 봤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이 스토리 라인이 좀 너무 이건 좀 뇌절이다 싶은 흐름들이 이제 중반부터 너무 많았어가지고 작화가 안 받쳐줬으면은 하차했을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근데 아무래도 이거 진짜 1등 공신은 작화일 수밖에 없다는 거. 사실상 뷰군의 장점을 작화 담당인 윤성호 작가 혼자서 이끌고 있는 셈이다. 알파이자 오메가가 돼버렸어요. 뭔가 큰일이 있을 것처럼 전개해놓고는 별일 없이 끝나는 에피소드가 많다. 근데 이건 실제로도 그렇지 않나? 실제 군대도 뭔가 사고친 애들도 그냥 유야무야 넘기는 경우가 많고 이제 막 기무사나 아니면은 헌병 같은 데 찔러가지고 막 영창 가고 육군 교도소 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유야무야 끝나는 게 많아가지고 나는 물론 고구마 먹은 느낌이긴 해, 만화 보는 입장에서는. 근데 군대라는 그 닫힌 사회가 보통 그래가지고 실제로도 그러겠지라고 넘어가는 느낌으로 보긴 했어요. 저는 에피소드 하나 나올 때마다 뒤집을 순 없잖아. 이런 스토리텔링이 이제 요즘처럼 도파민 그 듬뿍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흐름은 도파민 못 느끼잖아. 와 이제 저 새끼 영창 가나 했는데 그냥 근신하고, 야 저 새끼 육군 교도소 가나 했는데 그냥 기울 때 가고 끝나고, 이러면은 좀 심심하긴 하죠. 군대 버전 외모지상주의라고 한다. 군대 버전 외지주. 윤선 작가님이 작가는 네이버 웹툰에서도 통틀어서도 거의 올타임 넘버 5 안에 들어가. 고특급, 뭐 이건 취향 차이긴 한데 고특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이버 웹툰 사상 양이 너무 많다고. 뷰군 정도면은 선녀인데 마음의 소리 어떠신가요? 그래도 뷰군은 10년 동안 했으니까 9년은 했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만큼 휴재도 많이 해가지고 400화 정도면은 리즈너블하지 않나. 맞아. 1세대부터 쭉 내려오는 문제가 배경을 안 그린 작가들이 많아. 특히 제가 배경 문제를 제일 크게 느낀 게 저거였거든요. 정글고. 김규산 작가님 정글고 보면은 배경을 안 그려. 진짜 아예 안 그려. 처음에는 그렸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냥 뭐 주황색 배경, 파란색 배경 이래. 교실은커녕 그냥 배경도 안 그려. 근데 이 만화는 배경 꼬박꼬박 다 그려. 항상 배경 스케치업이나 사진 변화 안 하고 직접 다 그리신다고? 와. 그나마 이제 3D 모델링을 활용을 하네요. 보통 배경이나 이런 거는 다 어시분들이 하잖아요. 실제 뭐 지면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주요 뭐 인물 그림이나 주요 스토리 그림 같은 경우에는 메인 그 작가님들 그리고 채색이라든지 뭐 대생 선 따는 거, 그 다음에 배경 그리는 거는 어시 작가분들이 많이 하는데 이거를 다 그린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사실. 그림 작가의 팔을 갈아가지고 그리는 진짜 그런 만화다. 인물도 잘 그린다. 인물이 저는 특히 놀랐던 게 같은 그림체라고 해도 미묘하게 차이점을 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가족들, 정수와 정세와 수엄마까지 똑같이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다 다르고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많아. 근데 다 구분이 돼. 저같이 미술 안 배우고 맨날 대갈치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목구비 똑같게 그리고 머리색만 다르게 표현하는 식으로 다른 인물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은 진짜 디테일한 개성을 줘가지고 그냥 봐도 구분이 가게 만들어. 이거 김가을이네, 이거 한소희네, 이렇게 구분이 가게 그려요.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그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웹툰. 그래, 스토리가 망테크를 밟고 있다고 해도 그림 때문에 들어온다, 이 얘기 항상 해, 이 얘기를. 실제적인 뭔가 실제적인 묘사도 있었고, 그게 이제 보통 실제적인 묘사가 진짜 디테일한 설정 같은 것도 그렇고, 뭔가 그 의경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독자들은 간접적으로 보는데, 이제 실제로 전의경 생활을 겪은 독자들은 그거를 다 교차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보면서. 그들이 느꼈을 때 리얼하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저렇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단점, 거의 모든 문제점이 스토리 관련 연결이네요. 하지마, 넣었어 어떻게 살린다고. 오타랑 뭐 이런 거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수준 낮은 대사, 오니사마. 이거는 근데 이 일본식 대사 같은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그 뭐 저희 세대라든지 저희 뭐 윗세대라든지 아니면 뭐 아래 세대만 해도 똑같을 거예요. 일본 만화들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일본 만화식 대사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걸 쓰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권정민 중2병. 일본 만화 번역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어색한 대사들. 말입니다로 말씀. 참고로 저는 군생할 때 말입니다라는 말 안 썼어요. 못 쓰게 해가지고 저희 부대에서 말입니다 쓰는 경우 거의 없었어. 진짜 병장들이 이상 아니고서는 말입니다 거의 장난식으로, 병장들도 말입니다 안 썼어요, 우리 부대에서는. 군에서도 사용 권장하지 않는다. 사람만 여자로 바꿔놨다. 용두사미와 천편일률적인 스토리. 흐지부지. 맞아. 근데 이게 제 의견이긴 했어요. 군대의 현실 고증. 왜냐, 군대에서는 사건 사고가 터져도 흐지부지 시키기 때문에 다 무사고 몇 일차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흐지부지 돼. 뭐 진짜 국방부에 찌르거나 헌병대에 찌르거나 기무사 찌르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흐지부지 끝나게 돼 있어가지고. 훅가시 잡기. 훅가시 잡기. 라시언 훅가시만 잡아. 맨날 훅가시만 잡아. 뭐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 스토리적으로. 아, 이런 것도 많아. 미화, 편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만화든 그런 게 있긴 해. 작가가 편애하는 캐릭터들은 대우가 좋아. 근데 작가들이 버린 캐릭터들은 좀 너무 들러리가 돼버리고 비중이 없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뷰군 같은 경우에 인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뭐 유다이나 라시언 같은 인기 캐릭터들은 편애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애들이 사고 쳐도 세탁기 돌려가지고 아무튼 잘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맺음하고 전역시키는 경우가 있죠. 전역할 때만 되면은 세탁기를 돌린다. 유다이가 거의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캐릭터고, 인기캐여서 그런 거기도 하고, 뭔가 푸시를 많이 하기도 했어. 민라류, 그 다음에 설유라, 이런 캐릭터. 권정민. 전역방을 시도한 후임을 때리고 나갔어. 후임이 전역방 때리면 그냥 맞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굳이 조업하고 나가, 후임은. 취급이 나쁜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가 뭔가 좀 그랬던 게, 이경 때는 유능해. 에이스급 이경이다, 전설의 이경이다 이랬다가 2부 때는 갑자기 라시언, 유다이 그 틈바구니 껴가지고 새우등 터져가지고 뭔가 답답하게 당하는 캐릭터였다가, 뭔가 이제 3, 4부 넘어가서는 뭐 엘리트긴 엘리트인데 뭔가 너무 낭만적이야. 그냥 군대 현실이 있는데 그 꿈이 있잖아. 나는 이 부대의 문화를 바꿀 거고 군대를 좋은 곳으로 막 바꿀 거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정치인처럼 행보를 보이는데 그냥 다들 좋아해. 물론 에이스긴 하니까, 이경부터 에이스였고 그 부대 내에서 가장 뛰어난 병사니까 당연히 다 좋아하고 따르는 건 맞는데, 뭔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묘사가 돼요. 유토피아처럼 묘사가 돼, 그 부대가. 그래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보면서. 후반부에서는 결말에 대한 문제. 뭔가 참교육을 안 당해. 악당 캐릭터가 많은데 사실 뭐 참교육 할 게 뭐가 있어. 죽일 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가 없는 문제인데, 권선징악의 결말을 맞을 수 없어가지고 현실을 반영하는 거긴 하지만 조금 답답하다. 도파민이 안 터진다, 보는 입장에서는. 김가을은 악당 중에 악당인데 조용히 나왔고요. 오로라는 범죄자인데 그냥 전출만 가버리고, 심지어 나중에 이건 외전 이야기이긴 한데, 외전에는 이제 부잣집에 뭔가 그 뒤틀린 성향이 있는 부잣집 재벌 이사랑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라시언은 뭐 애초에
참교육이라고 할 수도 없어. 얘는 그냥 재벌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전역하고 탄탄대로야.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냥 얘는 무난하게 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좀 뇌절이긴 했어요. 이건 약간 외전, 이것도 외전 얘기긴 한데 갑자기 이제 자기 후임들 다 부하로 만드는 게 조금 뇌절 아닌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현실 방향이긴 한데 왜 굳이 자기 선후임들을 왜 자기 수하로 둘까? 그거는 좀 납득이 안 갔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 아무튼 이런 뭐 평가들이 있습니다. 타소대 인물들이 지나치게 늦은 등장.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2소대랑 3소대 선임들은 분명 얘보다 군생활 먼저 했는데 3, 4부 돼서야 너무 뒤늦게 나왔다. 등장이 너무 늦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지 소모가 일찍 소모되지 않았으니까. 설정이 너무 과도한 것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나치게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니냐, 왜 이름이 이제서야 이름이 나오고 얘는 왜 이제서야 나왔냐, 이게 비판인데 저는 설정 과잉인 만화를 싫어해요. 정수화가 이경인데 갑자기 막 2소대 3소대 프로필 한 번에 쫙 나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 번에 쫙 나와가지고 얘는 정영이고요, 얘는 신솔이고요, 막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막 설명하고 등장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늦게 등장해서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주인공한테 긴장감을 주거나 아니면 조력자가 되는 뉴페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신병으로는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제 타소대 동기 내지는 선후임으로 등장해가지고 갈등을 주거나 뭐 협조를 하거나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연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시작하자마자 20화부터 갑자기 뭐 얘는 신솔이고 얘는 정령이고 이러면 재미없잖아. 나중에 나와야 재밌지. 탈영한 이동이가 훌쩍이는 장면, 컷낭비, 사이다와 고구마 논쟁. 많이 얘기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기승전 주일인. 기승전 주일인. 뭐 이랬던 만화고요. 아무튼 이 주인공 캐릭터가 수경이 돼서 이제 중대 수인이 돼서, 말하자면 육군으로 치면은 중대장 통신병 아닌가? 이게 중대 수인의 역할이 시위 나가서 그거잖아요. 중대장 옆에서 통신해가지고 다른 소대들한테 명령을 하달한 다음에 그 소대들이 시위 막거나 뭐 이러는 거 전달하는 역할 아니야? 중대 수인이? 근데 이제 시위일 때는 그렇고 이제 내무 생활에서는 그 중대 운영 방침이나 뭐 이런 질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병사 중에선 대빵인 거잖아요. 근데 육군에서는 비슷한 포지션이 없어. 왜냐면은 육군은 뭐 물론 저거는 있죠. 분대별 분대장 이런 거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 소대장 통신병, 중대장 통신병, 뭐 중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중대장 옆에서 통신병 역할하는 그 병사들 다 있긴 한데 여기서 묘사되는 그 중대 수인, 소대 수인만큼의 권력은 없어. 엄밀히 말하면은 그런 권력은 분대장들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대별로 분대장이 있고 하지 중대병 이런 건 없거든. 제가 근데 일반적인 보병 소대 생활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보병 중대 소대에서도 소대를 통솔하는 병사는 없잖아. 분대를 통솔하는 병사는 있어도 소대장 통신병이랑 중대장 통신병이 그런 권한이 있나요? 뭐 딱히 그런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의경에서는 중대 수인, 소대 수인들이 이제 그 부대의 질서를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묘사가 돼가지고 이거는 조금 뭔가 육군이랑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아무튼 그런 이제 중대 수인이 된 주인공이 부대를 뭔가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꿈을 이루고 무사히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군대 만화처럼 주인공은 정의롭고 그 주인공은 이 부조리한 군대 생활을 바꾸고 싶어하고 군대 질서를 바꾸고 싶어하고 이제 뭐 동기들이나 선우임들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하고 혹은 뭐 갈등하면서 많은 난관을 겪지만 메다타시 부대 이제 폭력 근절 아름다운 부대를 만들면서 전역했습니다 하고 끝나요. 그리고 실제로도 뭐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군대 문화들, 그런 부조리한 것들을 다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어떤 의미로는 또 실제 흐름처럼 가지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만화인데 역시 작화가 사실상 알파이자 오메가인 만화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다 끝까지 보게 되지 않았나. 저는 사실 재밌게 보다가 정수화가 한 수경 됐을 쯤 해서 잠깐 안 보았던 시기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만화가 노잼이고 싫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제 일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제 일상이 바빠서 만화를 안 봤었었는데 다시 이렇게 또 모처럼 정주행 해보고 완결까지 이렇게 가게 되니까 좀 감개무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연재했던 만화고 저도 나름 애정 있게 잘 봤던 만화인데 이렇게 또 끝나니까 시원섭섭한 게 있네요. 그 전역할 때 느낀 기분 있잖아. 기분 좋긴 하지만 뭔가 조금 찝찝한 것도 있고 개운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그런 게 있는데 이 만화의 끝도 그러했다. 야 드디어 끝났게 끝나는구나 했는데 조금 씁쓸하네. 외전이 지금 또 연재가 되고 있는데 외전은 몇 화까지 나오려나. 지금 김가을이 썸네일인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뷰티풀 군발이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 설명회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상형 월드컵을 하나 할까요?